아마 신사임당님 영상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런 판다랭크나 이런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거를 쓰실 텐데요. 또 이거를 쓰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개 팔면 10,000원 이상이 남는 상품을 소싱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이런 기준에 맞게 아이템을 찾아보시면 그래도 한 개 파는데 5,000원 이상은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기준이고 이제 많은 셀러분들이 자기만의 기준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걸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고요. 먼저 소싱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는 뭐 내가 어떤 걸 팔든지 간에 직접 제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경쟁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같은 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같은 제품을 팔아도 누구는 비싸게 팔고 누구는 좀 싸게 팔잖아요. 저의 경우는 좀 비싸게 파는 축에 속하고 있고요. 분명히 같은 제품이어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을 소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의 기준 이제 아이템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경쟁 강도와 조회수가 높은 아이템. 이런 경우는 아이템 자체가 차별화가 되었는지 이거를 많이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경쟁 강도가 낮은 아이템인데 경쟁 강도가 낮은 아이템이라면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조회수거든요. 이 키워드의 조회수는 어쨌든 이 제품 수요를 말을 하니까 저는 조회수를 골라가면서 봅니다. 경쟁 강도가 낮은 아이템은 뭐 경쟁 강도는 1.0 미만을 말하고 조회수의 경우는 2,000건 이상이 되는 아이템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회수가 너무 낮으면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마케팅을 해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2,000건 이상 정도 되는 아이템을 저는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는 저의 이전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소싱하기 전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처음 시작하는 분은 원가가 낮고 부피가 작은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적기 때문인데 처음부터 이제 부피가 크면은 그 부피 큰 거를 넣을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큰 사무실을 처음부터 계약을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아이템 그런 거를 찾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제 원가 자체도 너무 높으면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원가도 낮은 거를 고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원가의 경우는 처음에는 그래도 한 5,000원 이하 정도? 한 개에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두 개의 기준 중에서 첫 번째인 경쟁 강도와 조회수가 높은 아이템인데 차별화가 있는 아이템. 이런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저는 시장 조사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런 거의 경우는 이런 판다랭크를 들어와서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죠. 다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카테고리들을 다 들어갑니다. 저의 경우는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카테고리들을 전부 다 뒤져봤어요. 아예 모르니까, 아예 감도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뒤져봤거든요. 뭐 생활공간, 생활건강, 뭐 면세품, 여가생활 편이 들어가면 또 카테고리 나눠져 있고, 여기서도 카테고리 또 나눠져 있죠. 이게 볼 때마다 검색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 안에 또 다른 카테고리.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서 봤고요. 이제 여기서 제품을 보고 소싱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회수 높은 거부터 천천히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일단 브랜드 제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보고요. 검색량을 눌러서 내림차순해서 이렇게 봅니다. 보시다 보면 이제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키워드들이. 뭐 이런 거 보시면 뭐 30만, 12만, 7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높아도 그냥 봅니다. 틈새 수납장 같은 걸 한번 봐볼게요. 예로 들어서. 틈새 수납장. 이게 뭘까 하고 네이버에 쳐보는 거예요. 보시면 이런 아이템인데 10만 개가 넘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가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는 기준은 이 아이템마다 다 다르거든요. 모양일 수도 있고, 색상일 수도 있고, 기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상위 있는 업체들 있죠. 여기 들어가서 평점들을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것만 보고, 그 안 좋은 점을 보완한 그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그 아이템을 끝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지금 영상으로 이제 드리면은 혹시라도 이거를 파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캡처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틈새 수납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크게 보면 본드 냄새 많이 난다. 그리고 무겁다. 이런 거. 이런 게 있었고 또 다른 게 이런 게 있었죠. 수평이 잘 안 맞는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배송이 너무 느리다. 그리고 맞지도 않는다. 이게 크게 보시면은 냄새가 심하고 배송이 느리고 수평이 안 맞는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아이템을 찾는 건데 이걸 어떻게 찾냐면 그냥 네이버 쇼핑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얘는 아까 봤었던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본드 냄새가 안 나고 배송이 빠르고 그리고 수평이 잘 맞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서 그런 리뷰들을 보고 좋은 리뷰가 있으면 그 아이템을 소싱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조사가 나와요, 보통. 근데 좀 잘 파시는 분들은 제조사를 가려 놓는데, 제조사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제조사를 써놓는 분들도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쿠팡 아니면 11번가 여기다 또 검색하시면 제조사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를 알았다 하면 이제 네이버에다가 아이온 가구를 쳐서 그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 나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인데 이 제품을 팔고 싶다. 팔 수 있냐? 온라인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 업체에서 뭐 된다면 된다, 안 된다면 안 된다 하고, 된다 하면 위탁 판매할 거냐, 아니면 뭐 직접 사입해서 판매를 할 거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판매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집안에 뭐 물건을 쟁여놓을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 위탁 판매가 좋을 거고, 그런 공간이 있다 하시면 직접 사입을 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사입의 경우는 좀 더 싸게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소싱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을 찾았으면은 처음에 무조건 뭐 많이 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10개, 20개 정도 사입을 하고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판매를 해봐요, 테스트로. 그리고 잘 되면 더 많이 사입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사입할 때 MOQ라고 해서 최소 구매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비싸면은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판매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이거는 정말 잘 팔리겠다 하시면은 그때는 구매를 하셔서 판매를 해도 되고요. 너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정말 차별화가 돼 있고 이건 잘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시키지 않고 10개, 20개 정도 시킨 다음에 판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장점이 분명하게 있다면, 기존에 판매하는 경쟁사보다는 판매가를 올리셔도 판매는 충분히 잘 이루어집니다. 저도 여러 경쟁사의 문제점들을 보고 그거를 보완한 아이템을 찾았고요. 그거를 판매하는데 적게는 1.5배에서 2배 정도 이상의 판매가를 형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조회수가 높더라도 제품 차별화가 된 아이템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경쟁 강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아까 저의 기준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경쟁 강도가 1.0 미만인 걸 말하고 조회수가 2,000건 이상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것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두 번째 방법의 경우는 검색량 기준이 아니라 경쟁률 기준으로 봅니다. 그럼 경쟁률 낮은 것부터 쫙 나오죠. 이제 1.0 그냥 커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커트하고 위쪽 안에서 여기 1.0까지 자르고, 조회수죠 이게. 여기 검색량 여기서 한 2,000 이상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파레트 렉이라는 게 있죠. 0.인데 검색량 100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제품이죠. 이렇게 경쟁률도 낮고 수요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제 이런 제품의 경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케팅 방법이 잘 통해요. 거기에다가 이런 셀링 포인트가 따로 또 있다면, 차별화된 제품이라면 훨씬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템을 찾고 소싱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쟁 강도와 조회수가 높다면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는다. 두 번째는 경쟁 강도가 낮은 아이템이라면 경쟁 강도 1.0 미만의 조회수가 2,000건 이상 되는 아이템을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별화된 아이템이라면은 다른 경쟁사보다 가격을 좀 더 매겨서 내가 마진을 더 많이 남겨도 팔려요. 차별화된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아이템은 사실 뒤지고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쇼핑몰의 업무 중에 하나. 이렇게 아이템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질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